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 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우리 회원님 아마 네이버 지식인에다가요, 대전 서구 갈마동에 소재하는 10평형 아파트에 대한 그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이 유찰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누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단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납부를 포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돼가지고 우리 회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회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일단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 부동산 경매 문의 드려요 해가지고요.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저렴해서 우리가 법원 경매 아니십니까? 단지 저렴하다 싸다고 해가지고요 입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원 경매가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은요 싸다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접근하는데요, 실제 돈이 되는 부동산 경매는요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 즉 팔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래 경매 물건, 이거 제가 조금 더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이 낙찰되었다가 미납이 된 게 많은지, 10월에 다시 경매를 하는 건가, 또 경매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 말이죠. 제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조곤조곤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경매 정보지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의 7518호 물건 번호 6번입니다. 요거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의 7518의 물건 번호 이제 6번대, 이거 재매각 나와 있거든요. 물건 소재지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전 서구 갈마동에 소재하는 위너스빌, 여기 10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8.63평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칭 이제 10평형 이렇게 불려집니다. 10평형 불려지는, 먼저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 매매 금액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보시면은 본 사건에 있어서 1차 최저 가격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700만원 돼 있죠, 그죠? 6,700만원. 이게 6,700만원 현재 아닙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021년 5월달에 거래된 사례 한 건 있는데요. 보니까 7층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본건은 6층으로도 알고 있는데 7층의 10평형이 거래되는 사례가 보니까 얼마 5,7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5,700만원에 경매 투자 이거 하실 적에는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주의를 기하셔가지고 입찰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와 있습니까?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박모 씨라는 분이 1,500만원, 1,510만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이분은요, 배당 절차에서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200만원 인수, 이게 낙찰자 인수하는 거예요. 1,500만원, 만약 이분 같은 경우는요, 1,500에서 대금 납부를 했던 건 얼마입니까? 6,700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6,700이죠,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요 본건의 매매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쭉 내려다 보니까 10차 매각일이 지정되어 있네요. 10월 19일에 경매 진행되는데요. 이 날짜에 아마 입찰 참여한다면요, 270만 4천원에 곱하기 20%입니다. 20% 입찰 보증금으로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70만원이니까 27만, 한 4만원 정도 되나요? 입찰 보증금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크진 않은데, 근데 전 낙찰자가 보니까 300만원인데, 여기다 보면 5,200만원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플러스 하게 되면 5,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기타 부대 비용 다 플러스 알파 해버리면요, 현재 매매 가격인 5,700보다도 이게 더 높아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이분들은 대금 납부 못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6,700만원으로 평가됐는데, 6,700이죠, 그죠? 6,700만원을 평가됐는데, 이걸 봐가지고 300만원에 가져간다. 이거 왜 못 가져갔냐 이거지. 근데 무슨 사연이 다 있다는 겁니다. 법원 경매가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싸게 낙찰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보시면은 전입 날짜가 2012년 3월 19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확정 일자가 2018년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보시면 이모 씨분이 전입 날짜가 2012년도 3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위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요, 말소 소멸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2016년 10월 10일이죠. 이거보다 이분이 전입 신고가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니까 이 대항이 뭐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최대 5,200만원까지. 근데 이분이 대단히 안타깝게도 말이죠. 확정일자가 2018년 1월 16일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2016년 10월 10일이면 제가 여기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뭐다 보니까 전입은 저당권보다도 빨라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나중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저당권보다도 빨리 전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은 있다. 대항력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보증금 5,200 전액에 대해서 배당 절차에서 못 받으면 낙찰자한테 반환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낙찰자 줘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매매 금액을 현재 최근에 매매 금액을 좀 조사를 해보신 상태에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잠깐 미스를 했는데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소액 보증금액이 6천에 이하 2천만 원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5,200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낙찰자분들이 300만 원 선에서 낙찰되었다가 대금 납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요, 좋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경매 비용으로 다 써버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경매 신청했으니까 경매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수액 보증금 해가지고 최우선 면제 1년 땡년 한 푼도 배당 못 받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자는 아마도 이 300만원, 그 전 낙찰자 300만원에 입찰했다가 대금 납부를 포기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 낙찰자분들이 대금 납부를 포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300만 원인데 포기했고, 이분도 300만 원인데 포기했고, 이분도 보니까 포기했고, 그러면 300만 원대에서 두 사람이나 썼는데도 이게 포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금액을 썼어도 이게 큰 어떤 메리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뭐 허투루 대충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죠? 단지 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들어가시면요,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의 위너스 빌이거든요. 위너스 빌 해가지고 2021년입니다. 요게 10평형이에요. 거래된 거래된 거 4월 달이죠. 2021년 4월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4월 5일날 얼마에 거래됐다? 5,7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청수는 몇 층이다? 7층이다. 본건은 6층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매매 금액은 뭐 이런 실제 거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5,700여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 화면에서 보여주신 내용은요, 본 사건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1437에 2 해가지고요, 매매 금액이 5,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건의 10평형입니다. 10평형인데, 그 매매 금액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를 보니까 말이죠, 그전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사연이 있었지 건지 몰라 툭 떨어져 버렸네. 떨어졌다 다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니까 5,700만 원. 이게 2021년 이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똑같죠. 그죠? 7층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작년 12월 달에는 그나마 보니까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4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것이지요. 근데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와, 이때는 7천만 원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액을 형성돼도 갑자기 푹 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참여를 하신다 하게 되면요, 현장 가셔가지고요, 매매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또 보시니까 미납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월에 아까 10월달 그 경매 진행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참가하시려면요, 이게 이 날짜에
만약 이 날짜에 그 매각 10월 언제입니까? 10월 19일이네, 그죠? 10월 19일 날 입찰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요, 이 금액에 곱하기 20% 하니까, 이거 제가 정확하게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270만 4천 원이거든요. 곱하기 20% 하게 되면요, 54만 800원 아마 입찰 보전 금액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정보지상에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54만 800원이잖아요. 그죠? 입찰 보전 금액을. 이 금액을 시참하셔가지고,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2021년 10월, 자, 10월 19일이죠? 2021년 10월 19일 날 대전지방법원 경매 법정에 참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질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보니까 이제 3번은 되고 4번에 저 매물 경매 시 현재 상황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낙찰 비용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300만 원 입찰 들어간다면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취득세도 보면은 300만 원 요걸 기준해 가지고 아마 요거 1% 요건 같은 경우는요,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낙찰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 가셔가지고 매매 금액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는 안종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경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투자와 관련된 실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시간 나시면 참석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